네, 오늘 싱크웍스에서 그 28069 모토제어 무료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이 자료에 대한 모든 권한은 싱크웍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료 관련된 거나 뭐 궁금하신 거나 혹은 또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은 싱크웍스에 문의하셔야 돼요. 여기 싱크웍스가 모든 자료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기 연구실 내부 교육 자료고요. 유튜브에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오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실 내부 우리 연구원들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 있으면 지금 뭐 학생 신분이라서 뭐 유료 교육은 못 가는데 뭐 회사 다니실 때 이런 교육 같은 거 자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신기술, 시장 상황, 아니면 약간 폭넓은 식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 싱크웍스 같은 경우는 DSP 분야에서는 벌써 한 20년 가깝지 않나요? 제가 2000년대부터 봤던 회사인데 그 교육 꽤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관련된 분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하니까 이게 TI DSP 필요하신 분들은 싱크웍스 가십시오. 싱크웍스 검색하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자 우선은 지금 연구실에서 28069를 또 서브 제어기로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 겸사겸사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런 거 소개한다는 내용이고 뭐 한 오후 시간 동안 수업했고요. 뭐 무료라고 해서 어설프게 안 합니다. 이분들 저기 1시 반부터 5시까지 5시인가? 알차게 수업 다 하셨어요. 5시 반인가 5시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거의 5시까지 질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5시까지 했던 것 같고요. 수업은 괜찮았어요. 이렇게 1일 코스로 요약 정리해서 듣기엔 아주 좋았습니다. 우선은 뭐 28069는 우리 C28X 코어 쓰고 있죠. 이런 약간 배경 관련된 얘기도 좀 해서 저는 좋았어요. 또 여기 연구실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뭐 MCU가 있고 원래는 DSP가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장점을 합친 제품군으로 나왔죠. 뭐 MCU라면은 시장에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원래 TI가 DSP 했을 때는 C3X 4X, 6X, 8X? 이거 20년 얘기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DSP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80 다음에 아마 28 땡땡 버전 24 땡땡 버전 뭐 그런 거 종류가 나오고 28 땡땡땡 버전 나오고 뭐 이렇게 역사가 있죠. 약간 여튼간에 TI에서 DSP의 강력함, 빠른 연산 능력과 마이컴의 소규모 또 플래시 뭐 ADC 이런 기능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지금의 TI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 가장 강력한 C2000 계열을 만들게 됐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처음에는
TI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하우스라는 건 뭐냐면 각 제조사에서 각 나라나 지부에 자기네 거 소자를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뭐 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이제 TI 디자인 하우스로 등록되어 있고, 이제 TI 거 솔루션을 쓰고 싶은데 내가 뭐 처음이거나 자본금만 있고 이제 그런 분들, 혹은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는 분들이 이런 싱크웍스 같은 회사랑 협업을 하셔서 원하는 기능들을 하죠. 약간 좀 재밌던 게, 적용 분야라고 설명되는데 원래는 초기 목표는 모터 컨트롤이랑 디지털 파워용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에 이제 실수연산 같은 어떤 우리 진짜 제어에 필요한 기능들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시장이나 차량용 쪽이나 거의 광량 쪽이나 센서류 쪽까지 굉장히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쓰이게 된 거죠. 일단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거 내 자료가 아닌데? 내 거 자료가. 이게 내 자료네. 왠지 적힌 게 너무 없었어. 자, 여튼간에 뭐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됐고, 여기 좀 간단하게 적혀있는데 원래 C24X죠. 최초에 시작한 건. 그러다가 281X 나오고 280X 나오고, 여기서 2007년인가 2008년도에 드디어 그 유명한 28335가 나옵니다. 그때 정말 대단한 소자였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 소자의 데이터 시트를 보고 받았던 충격이. 그 후에 이만한 데미지를 준 제품은 본 적이 없어요. 여튼간에 이제 이 제품군에서 피콜로라는 제품이랑 우리 델피노라는 큰 두 축을 이루고 있고요. 저는 뭐 콘체르토는 써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쓰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2833 버전, C2834 버전,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2837 버전. 최근에 나온 건 28379D까지 나온 것 같아요. 피콜로는 여기 나와 있네요. 2807X 버전까지 나오고. 여튼간에 굉장히 강력한 소자로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실에서는 여기 있는 거 F28069 버전이랑 요거 28377S 버전 싱글 코어로 된 두 가지 제품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나온 놈들은요, 최근에 나온 애들은 코어 성능도 좋아졌지만 FPU 외에 CLA, VCU, TMU, DMA는 원래 있었지만 이런 기능들이 되게 강화가 됐고요. 메모리도 점점 커져서 최대가 2메가 램, 1메가 플래시.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거는.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거 마이컴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마이컴이라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마이컴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수업 듣는 게요, 이 강사분들이 설명해 주는 게 시장에서 많이 이제 또 이게 얘기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트렌드 같은 걸 알 수 있거든요. 뭐 FPU는 플로팅 포인트 유닛, CLA는 컨트롤 오브 엑셀레이터, VCU는 모르겠고, TMU는 트리고날 매트릭 유닛인가? 뭐 이렇게 이런 야구 같은 것도 좀 익히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거 주로 뭐 쓰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사실은. 여튼간에 2812였고 240X라는 그 예전 버전 거기서 업데이트가 돼서 뭐 업데이트가 쉬웠고
성능은 다소 아쉬웠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기준이야 아쉬울 뿐인 거지, 그 당시엔 그래도 281X 버전도 엄청 좋았어요. 제 기억에 150메가까지, 그 당시에 150메가 되는 마이컴이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지 이제 280X 버전 나오고, 항상 보면은 메인 나오고요, 메인의 개량 버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TI는. 여튼간에 주파수는 낮아졌지만 여러가지 페리페럴들이나 이런 것들 기능들이 강화가 돼가지고 훨씬 쓰기 좋아졌죠. 저도 연구실에서 한두 번 써본 적이 있는 HRPWM, 하이 레졸루션 PWM, 이게 이제 280X에 최초에 등록이 되었고요. 뭐 그렇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예, 2833X FPU 내장된 최초의 MCU. 연구실도 이거 쓰고 있지만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6채널 DMA 32비트 EMIF 익스터널 메모리 인터페이스 약자예요. 메모리도 증가됐고, 2833에서 23으로 바뀌면 FPU만 없는 버전. 아주 가격에 민감한 솔루션이면 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VC 내가 이거 야구 외웠었는데 기름이 안 나네. 여튼간에 이제 그 후에 피콜로라는 게 나왔죠. 이게 워낙에 이놈이 비싸서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요. 비싸서 14불 비싸죠. 근데 원래는 가격이 14,000원 정도인데요, 이게 1000개를 사야지 나와요. 1000개를 사야지만. 그래서 낱개로 사면 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예요. 낱개로 사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줄여서 4불에서 10불 사이로 가격을 낮춘 버전. 근데 이게 가격 낮춰서 뭐 클럭이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개량된 하드웨어 기능들이 탑재돼가지고 성능이 제가 봤을 때는 28335급이에요. 여기 강사분께서도 그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후속으로, 아까 저도 메인 나오고 후속으로 개량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강화된 기능 때문에 이게 겉보기에 사실은 성능이 낮아 보이지 실제 성능은 28335급입니다. 통하네 CLA라는 컨트롤 로우 액셀레이터. 그 다음에 이거 안에 LDO 포함되어 있어서요, 3.3V 싱글 전원이면 구동 가능해요. 외부에 오실레이터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인핸스드 페리페럴들이요, 공룡 자원이긴 한데요, 가끔 데이터 시트 보면은 이게 뭐 세대가 나뉘어요. 예를 들어 PWM 모듈도 28335 이후에 나온 버전은 이제 뭐 2세대 3세대 이렇게 매뉴얼에 가끔씩 뭐 몇 번째 세대의 PWM 모듈이 탑재됐다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자기네들 자랑은 하진 않지만 여튼간에 페리페럴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놓는 게 아니라 그 TI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 같아요, 버전별로. ADC는 틀려요. 연구실에서 세미나 중인데 AD 컨버터는 하나인데요, 그 제어하는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335는 오토 시퀀스라는 걸 써서 제어했었는데 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하죠? 뭐 이거 스타트 오브 컨버전 레지스터가 있어서 그게 ADC 채널마다 다 있고, 각각의 ADC 채널에 시작되는 어떤 트리거 소스랑 어떤 샘플 앤 홀드 설정이랑 뭐 이런 기능들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거 좀 공부 중이라서. 그래서 ADC는 세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가 탑재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린통신 있다고 하는데 뭐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고, 소형 패키지와 저렴한 가격. 사실은 뭐 TI-C 2000 계열 중에서 저렴한 거지
아직 그렇게 따져도 암보다는 비싸요. 뭐 M0나 M4 F급 비하면 아직은 좀 비싸죠. 비싸거나 약간 비등한 정도? 그 정도 레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2834X 버전, 요거 다음에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버전이 나온 건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주변에 쓰는 사람도 못 봤고. 뭐, 이게 37 버전 나오기 전까지는 최상위 그룹이었는데, 뭐 예상은 했지만, 뭐 실제 수업 내용도, 클럭은 얘가 정말 더 빠른 300메가니까요. 엄청 빠른데요. 이 강화된,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어떤 이런 하드웨어 기능들 때문에 성능이 얘가 비교가 안 돼요. 클럭은 오히려 얘는 300메가, 얘는 200메가인데 성능은 오히려 엄청 차이 나요. 얘네들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튼간에 그 싱크웍스 소개 자료 보시면요, 그 FFT 계산한 다음에 LED 하나씩 키는 그 이그젬플 보면 이 CLA나 TMU 같은 이런 계산 연산 하드웨어 때문에요, 클럭이 낮다 뿐이지 동작 속도 자체가 엄청 고속이에요. 여튼간에 또 377D는, 이 D는 듀얼이죠. S는 싱글이고, 이게 또 두 개나 있어서 연산량 2배고. 여튼간에 그랬고요. 재밌는 게 최대 200메가, 가장 최신의 하드웨어, DMA 들어있고, 32비트, 16비트 EMIF. 이거 어떻게 해요? SD램 연결 가능하답니다. 사실 근자 와가지고 DSP에다가 램 연결해서 쓸 일은 거의 없었는데, 여튼간에 또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겠죠? 많은 연산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1메가 플래시, 2메가 램. 이게 램이 엄청 늘었네요. 아마 암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암이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많다 보니까 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24비트 PWM 출력, 24채널 ADC. 강력하네요. 요거는 ADC가 4개예요. 뭐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죠. 뭐 한 번에 스티뮬러스로 4개. 대단합니다. 사실 스티뮬러스로 4개면 진짜 뭐 전류 4개, 전압 4개, 이렇게 두 번만 루프 돌면은 삼상이 다 해결되네요. 여튼간에 굉장히 강력한 AD 성능을 갖고 있고요. 6개의 캡처, 3개의 QEP. 아마 풀 패키지, 그러니까 BGA 타입 336핀인가 300핀 넘는 BGA면 모든 핀이 다 밖으로 빠져있기 때문에요, 풀 펑션 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BGA 밖에 없어요. 37땡 버전 찾아보시면 큰 것들은. 여튼간에 뭐 USB가 포함되어 있고요. DAC랑 컴퍼레이터 들어있습니다. PWM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뭐 쓰는 기능이 있겠죠. 모터 제어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PWM에 연결된 거 보면 분명히 전원 장치나 모터 제어용이에요. 네. SDFM은 뭔지 모르겠네요. 여튼간에 1.1랑 3.3V 두 개의 전원을 쓰고, 특이하게도 10메가 오실레이터는 내장되어 있답니다. 좀 재밌는 히스토리를 들었는데, 원래 초기 그 베타 버전 TMX 버전일 때는 이것도 레귤레이터가 있었다네요. 근데 있다가 양산되면서 빠졌대요. 레귤레이터까지 있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진짜로 이거 사실 전원 2개 만드는 거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물론 뭐 대부분의 회사가 정적 용량에 맞춰서 조그만 거 붙여주긴 하는데요, 이게 전력전자 하시는 분은 이게 정격에 맞춰서 전원 쓰면요, 노이즈 맞으면 바로 죽어요, 집이. 그래서 전원을 넉넉하게 써야 되거든요. 여튼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쵸. 또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우리 연구실 세미나 한 거 듣고 갔었으면 이거 와닿았을 텐데, FPU가 있는 거랑 없는 건 차이가 나요. 명령어에서 MPY F3이
예, MPYF32 이게 실수 연산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FPU 제어기에 있는 실수 연산 명령인데 이게 성능이 말도 못하게 나요. 사실은 저는 쓰진 않는데 QMS 쓰면 사실은 얘는 클럭발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얘 성능이 FPU랑 거의 등가등가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쓰기가 어렵다. 사용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안 쓰는 거죠. 여튼간에 정수연산만으로도 일반적인 충분한 성능이 나온다고 하니까 가격에 민감하신 분들은 QMS를 꼭 쓰세요. 저는 안 써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말한 그 뭐 무슨 연산 알고리즘에 대한 이 프로파일 결과를 비교한 건데 FPU 있는 애가 없는 애보다 뭐 거의 뭐 20에서 30배? 20에서 30배 정도? 근데 이거는 FPU 연산, 그러니까는 실수 연산 했을 때 얘기고요. 정수 연산만 한다고 치면 똑같아요, 성능은. 별 차이 없습니다. 여튼 FPU로 인한 이점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요 재밌었던 게 이제 우리 28069M이나 2837 땡 버전은 TMU라는 그 TMU가 뭐 약자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이런 야구에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TMU, VCU 외운다 하더라도 이게 안 외워지네요. 어디 보자. TMU가 뭐더라? 트리고메트릭 매스 유닛이고요. VCU는 약어가 없나? VCU는 뭐의 약어인지 모르겠는데 16비트 연산기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뭐 그 정도만 알아두죠 뭐. 여튼간에 이거가 있는데 얘가 처음 알았는데요. 원래 실수 연산에 FPU에 원래 나눗셈이 있는데 근데 얘보다 더 빠른가 봐요. 얘가 원래는 제가 28335 FPU에서 DIV 명령을 봤던 것 같은데요. 이 TMU에서 또 이런 연산 명령이 있대요. 근데 이게 엄청 고속이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쓰고 안 쓰고가 FPU보다 더 빠르죠. 얘가.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C2834X가요 F2837 땡보다 느려요. 연산 속도가. 클럭은 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건데 성능은 얘가 오히려 TMU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우선 그렇고 이거는 못 물어봤네요. 이게 특수한, 그러니까 여튼간에 트리고노메트릭 매스 유닛 이요. 이게 삼각함수나 이런 특수 함수 기능들에 대한 연산 장치인데요. 요게 C 언어로 저렇게 완전 동일하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C 컴파일러가 제가 변환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 C 언어 코드를 짜도 자동으로 TMU가 활성화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우선 개인적으로 FPU 쓴다고 해서 우리가 FPU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요, TMU도 의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여튼간에 삼각함수 같은 거는 옛날에 FPU로 안 됐는데 근데 그런 것도 다 연산기로 된다 해서 이게 성능이요 이만큼 나온답니다.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모터 제어할 때 그쵸? 필요한 기능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영상이 없는데요, 가장 값은 뭐였냐면
F28377D TMU가요 C28346 300메가보다 훨씬 더 빨라요. 훨씬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 FPU 써도 못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능 추구한다면 TMU가 포함된 가장 최근 MCU를 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칩 선택할 거냐 보면은 고속 연산 또 뭐 알고리즘 처리가 고속 많이 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최근 거 쓰라 이거죠. 최근 거 쓰고 이제는 L2407 이런 거 예전 거는 좀 쓰지 마라. 이런 거 왜 얘기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나 프로그램 개발해 놓으면 사실은 그거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407로 개발했던 분이요, 이게 단종되면은 어떤 회사에서는요 이런 걸 막 10만 개 막 이렇게 발주해요. 어차피 가격이 싸니까, 수량 베이스라서. 그럼 이거 갖다 계속 양산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단종돼도 단종이 잘 안 돼요. 시장에서는 단종해도 시장에서는 단종이 안 돼. 계속 이 재고, 대량으로 구매한 재고를 많이 안고 계신 분이 계속 물건을 풀거든요. 여튼간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저처럼 학교에 계신 분들은 뭐 두려움 없이 최신 버전 쓰십시오. 코드 컴포즈 스튜디오는 전 TI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이 CCS를 만든 회사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하고 DSP 바이오스라고 하는 실시간 OS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이걸 TI에서 다 사서 CCS로 이제 개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버전 7.4인데 조만간에 8. 몇 버전 나온대요. 지금 버전이 7.4.0001호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요 버전일 거예요. CCS. 이게 버전업 되는 것만큼 좀 업데이트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업데이트가 사실은 막 충돌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무료로 풀어준 게 어때요? 저는 돈 주고 6.0 버전 돈 주고 샀었는데 사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프리가 되더라고. 그래도 TI는 미워하지 않아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변이 확대돼야 좋은 거죠. 여튼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예전 버전, 5버전, 6버전, 7버전 각각 종류별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시고요. 근데 사실은 7.4 버전 써도요, 그 예를 C2000이라고 치면 C2000 컴파일러도 버전이 있잖아요. 이거 버전별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귀찮아서 그렇지. 그래서 꼭 툴 환경이 6. 몇 버전, 5. 몇 버전, 아니 뭐 4. 몇 버전, 꼭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7.4 쓰시고 컴파일러 버전만 내가 예전에 짰던 코드에 맞춰주면 됩니다. JTAG은 뭐 표준 시리얼 통신 포트라고 하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 CPU 안에 데이터를 보는 유용한 장치죠. 뭐 이런 특성들이 있었고, 빨리 얘기할게요. 이거 그냥 한번 프리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뮬레이터 3가지 얘기했는데요. 우선 C2000 기준으로, 2000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100 버전, 200 버전, 560 버전이 있는데 기능상의 차이는 없답니다. 기능상의 차이는 없는데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얘가 1메가, 얘가 10메가, 얘가 35메가 정도? 그래서 보통은 이게 체감이 제일 좋고요. 얘는 있으면 좋은, 돈 많은 분들 쓰는 거. 그래서 속도 차이만 있고요. 기능은 동일하게 쓴대요. 그래서 이거 200개월 사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C2000 쓰려면 우리의 친구 컨트롤 슈트, 컨트롤 슈트가 지금 버전이 3.4. 몇일 텐데, 일단 뭐 TI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좀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웹에 있는 자료보다 더 최신이랍니다. 사실은 컨트롤 슈트가 웹 데이터를 가져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C2000 개량 버전 지금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다운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웃긴 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설치해도 없고,
이 루트 폴더 찾아 들어가서 C2000 웨어라는 거를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 이렇게 신경 써서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C2000 웨어 어딨냐, 2000 이건가? 2000 웨어 여기 이렇게 뭐가 없어. 뭐 실행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뭐가 없어요. 이거 그냥 홈페이지 식으로 돼 있어요. 얘네가 자료가 뭔가 아직 이게 별도의 어플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폴더로만 쭉 정리되어 있어서 컨트롤 시트 보다가 이 2000웨어 보면요 되게 답답해요. 저도 신기해서 다운받았는데 이게 쓸 일이 없어요. 이게 컨트롤 시트 같은 인터페이스 툴이 없다 보니까는 하고, 뭐 E2E 얘기도 나왔고, 이 TI 로그인 하시면 그 TI 엔지니어 저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가졌고요. DC 모토제어, 이 모토제어가 사실은 이제 우리 BLDC, BLAC, 뭐 스태퍼 하고 DC고요. 우리 지금 연구실은 DC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무료라서 무조건 들었거든요. 근데 수업은 BLDC랑 BLAC 중에서 거의 얘가 90, 짜투리 10 정도로 얘기가 그냥 간간히 나왔어요. 그래서 브루시리시 DC 모터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좀 약간 경험자의 좋은 얘기였어요. 이게 이제 처음 적용하려고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권하시는 게 우선은 약간 하드웨어 공부를 좀 해서 어떤 칩 기능이나 어떤 하드웨어 사양, 전원 사양, 전기적 스펙, 핀 기능, 핀 어떤 동작, 이런 거를 미리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다, 이런 조언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워낙에 TI도 칩 종류가 많아가지고. 여튼간에 우선 삼성 동기모터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BLDC는 브러쉬리스 DC모터, BLDCM으로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DC모터에서는 정류자와 브러쉬가 기계적인 스위칭 동작으로 커뮤니테이트 정류가 됐는데, BLDC는 그게 이제 권선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제어를 해서 커뮤테이트를 정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능 자체는 DC와 BLDC는 동일한데 정류 방법, 커뮤니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정류 방법이 얘는 메카니컬, 얘는 일렉트리컬의 차이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뭐 딴 건 없었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가 넘어갔고, 책 보는 게 낫죠 아무래도. 근데도 책 보는 게 사실 맞는데, 그래도 저는 좋았던 게 이게 약간 요약 정리가 좀 되거든요. 여튼간에 BLDC랑 AC의 차이라는 거는 공통점은 영구자석형 회전자, 권선형 고정자, 브러쉬리스 타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른 거는 역기전력이 BLDC는 사다리꼴, BLAC는 정형파, 사인파로 나온다. 공통점이라면 역기전력이 나온다는 것까지도 공통점이죠, 제어를 하면. 또 요 사진에 있는 요게 지금 BLDC의 백 EMF의 파형을 보여주는 도면이고요. 몰랐는데 이게 이 6스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각 스텝이 60도마다 있대요. 그래서 이게 육상 제어인데 이게 60도마다 되어 있었다. 요게 BLDC, 요게 정형파. 또 재밌던 얘기가 뭐였냐면, 좀 이런 얘기가 좀 되게 관심 있었는데, 이 모터 두 개를요 외형적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이거 우리가 기능을 알고선 쓰면 모를까, 그런 정보 없이 쓰면은 모터를 분해해서 뭐 권선이라든가 뭐 어떤 무슨 센서 같은 거, 이런 거 종류를 보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하네요.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뭐 전기자기장 법칙인데 뭐 자장이 자속, 상수, 톤수, 전류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역기전력, 백 EMF. 이거는 이게 밖에서 자석이 플럭스가 돌면, 이게 아마 전기각 얘기하는 거, 전기각 겸사겸사 돌면은 이쪽 본선에서 역기전력이 나온다. 같은 거는 자석의 변화는 이렇게 나오고, 역기전력은 이렇게 나오고, 근데 돌아가는 각도의 반대 방향으로 전압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삼상 권선 구조라서 삼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단상에 대한 우리 DC 모터 구조인 권선 전기자, 아니 저기 뭐라지, 권선 저항, 권선 인덕터, 백 EMF 세 개로 해서 이게 모델링 하면은 결과적으로 전압과 역기전력의 상관관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역기전력을 제어하는 거죠. 역기전력에 해당하는 전압을 제어하는 게 모터를 돌리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자료가 실제 발표했던 자료랑 약간 차이가 나요. 여기 수식이 IA, IB, IC 수식이 있었는데 여긴 표시가 안 돼 있죠. 여튼간에 그런 자료 약간 틀리고, 세계의 역기전력은 120도 각도로 되어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었고, 요거는 좀 약간 이해했던 게, 역기전력과 같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표현이 역기전력과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모터가 회전한다. 정속 제어되고, 역기전력보다 큰 걸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말을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못하는데, 모터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전압을 넣으면 무조건 역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모터라는 거 역기전력이 무조건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전압을 넣으면 역기전력은 무조건 생긴다. 즉 모터는 역기전력과 인가전압의 관계다. 그래서 그 해당 역기전력의 전압이 동일하다면 모터는 정속 제어가 되는 거고, 역기전력보다 큰 전압을 인가하면 가속이 되는 거고, 또 나머지는 그 반대인 거죠. 저는 뭐 그런 얘기들 쭉 해주셨고요. 그런 것도 좋았어요. 사실 짧은 수업 시간 치고 그렇게 폭넓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삼상 권선에 의한 회전작의 회전작인데요.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A만 보면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오는 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자석의 방향은 여긴데 힘 F에는, 그죠? 이렇게. 잠깐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가? 전류에 대한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 전기권 나와도 맨날 잊어버려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가요? 플레밍 왼손 법칙. 왼손 법칙이 어떻게 되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잠깐만 보자. 직류 전동기는 맞는데, 전동기는 F가 이쪽이 맞아요. 사실은 이게 뭐 의도적인, 원래는 FA가 일로 생겨요.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오는 쪽이니까 이쪽이 맞는데, 사실 이게 제가 모터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얘기 떠드는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이 FA가 실제로 건선 방향이라는 맞진 않아요. C는 맞아요. C는 맞고, C는 나오고 들어가고, C는 맞네. FC. B는 B도 맞네요. 네, FB.
이 A만 왜 틀려? 이거 A만 틀리네. A가 안 맞아요, 방향이. 이제 이거 A만 줬다가 F에. 그래서 가끔 기통 제어하다가 인버팅 PFC로 쓸 때 전류 방향 반대로 한다는 게 얘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제가 뭐 인버터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추정만. 가끔 상 레퍼런스를 마이너스로 줘야지 되는 이유는 아마 얘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공부하면 알려드릴게요. 아직 저도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하튼간에 삼상 건선이 120도 단위로 배치되어 있고, 지금 우리도 입력하는 교류 신호가 120도 이상각에 그렇게 되어 있다. 운영 자기장이 발생하죠. 이거의 합성 자개가 합쳐져 하나의 합성 자개가 나오고, 그죠? 극수에 따라서 극이 이극이면 파이 공간 동안에서 한 번씩 전기각이 도나봐요. 1극, 요게 이극이죠. 이게 하나의 극이니까 2극. 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자, 여튼간에 뭐 스테이터 필더가 얘 때문에 생기고, 로터 필더는 여기 자석 때문에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여튼 이렇게 생기게 하면은 여기가 자석이 나온 얘가 N이고 들어갔는데 S니까 얘 밀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확 돌아가도록 되는 거죠. 자, 회전자의 속도는 오메가는 P분의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 극수 분의 60 곱하기 F RPM. 회전자는 코일 자석, 자기장을 발생하죠. 고정적 코일에 의한 자석과 회전자의 자석으로 토크가 발생하는 거 맞죠? 방금 설명한 거. 회전자와 회전 속도는 코일에 인가된 전원 주파수와 동일. 맞죠? 이것도. 보통은 좀 재밌었던 거는 BLDC는 두 개의 스위치만 제어해서 쓰고 데드타임 필요 없고, 데드타임 필요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게 모터긴 하지만 약간 디지털적으로 제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6개 있어도 키는 건 2개인 거죠, 매번. 그게 좀 신기했고, 뭐 BLDC 모터라고 했을 때 트래포절드 컨트롤 기본적으로 하고, 이 스위치를 어떤 식으로 끄고 키고 할지 결정해야 되고, 2개만 킨다는 것도. 그런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요 패턴 S1, 이거 안 보인다. S1부터 S6까지 6개의 패턴을 돌리면 모터가 돌아요. A, B, C에서 돌리는 조건은 여기 홀 센서, 여기 다음 나오죠. 이 홀 센서라는 거를 감지를 해서 현재 위치가 감지되면 다음번 스테이트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재밌던 게 에드원 홀이라는 분이 발견한 홀 효과를 이용한 센서다. 저번에 또 찾아봐야 되나요? 갑자기 읽어보고 싶네. 여튼간에 그거고, 고급진 하드웨어로 설명을 한다면
DSP에 캡처핀에 연결하면 되는데, 사실 모터의 제어 회전 RPM도 모터가 뭐 10,000rpm, 100,000 rpm 이렇게 못 돌거든요. 기계적 특성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GPIO로 홀 센서를 읽어서 이 상제어를 한대요. 현실적으로는 또 대부분 또 잘 된다고 하고, 다른 문제는 홀 센서가 3개에서 6개가 있는데 그걸 모두 인터럽트 처리한다면 현실적으로 인터럽트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인터럽트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인터럽트를 쓸 수가 없죠. 여튼간에 뭐 그런저런 이유로 TI에서는 GPIO로 홀 센서를 읽어서 처리하는 거 방법을 쓴다는 거 설명하셨고, 홀 센서를 이용한 BLDC 제어 블록은 이와 같고, 삼성 BLDC 모터에서 센서로 와서 이거를 정류에서 스위칭 패턴 만든 다음에 속도 계산하고 정류 위치를 추정한다, 그런 얘기였고요. 모터 제어 구조는 아시다시피 가장 안쪽에가 전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위치죠. 그렇고요. 캡처 안 쓴대요. 그 홀 센서의 엣지 감지해서 GPIO로 읽어서 제어한답니다, 보통. 또 그래야지 또 하드웨어 어떤 변동 상황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캡처 기능 활용해서 손쉽게 지원될 수는 있죠. 여튼간에 이렇게 홀 센서는 120도 차이마다 있긴 한데, 홀 자체 제거 만드는 거는 이렇게 GPI로 읽어서 내가 다음번 상태를 뭘 제어할지 한다. 근데 그런 배경이 뭐냐? 그렇게 하려면 너무 인터럽트가 많이 자주 걸려서 다른 인터럽트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2833호도 그렇지만 PWM과 관련된 인터럽트는 거의 최상위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행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터럽트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하고 PWM 주파수가 12에서 30kHz라고 해도 실제 모터의 RPM은 훨씬 낮대요. 이게 30km 스위칭 한다고 해서 모터가 30kHz로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카니컬한 그 LPF 특성 때문에 엄청 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상적인 BLDC 모터 성능, 전소통 영역에서 최대의 토크가 사용되고 지령에 따른 빠른 응답, 이게 중요한 특성이죠. 그 다음에 적은 EMI, 적은 고주파, 무효 전력이 안 나오면 좋고, 여튼간에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긴 어려워요. 낮은 비용, 짧은 개발 시간. 뭐 현실적으로 있는 문제가 극복이 안 된다면 비용을 낮추는 건 개발 시간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옛날과 달리 하드웨어 사양이 너무, 이런 제어기의 하드웨어 사양이 너무 우수해서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시대는 다 지나갔대요. 그냥 만들면 됩니다. 목이 마르네. 수업의 기능적인 거였는데, 이게 라이브러리 사실 사용법이 좀 중요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거나 어떤 식으로 또 접근하는지 궁금했는데 많이 배우고 왔어요. 이게 라이브러리가 크게 3가지로 나뉜대요. 본격적으로 모터 제어 알고리즘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모터 제어에 필요한 주변 회로들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랑 아무 관계없이 예를 들어 트래젝토리를 만든다든가, 모터 제어랑 관계없죠. 궤적 제어 같은 경우는 모터 제어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트래젝토리, 궤적을 쫓아가냐 안 쫓아가냐, 그런 거, 아니면 내부 변수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함수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영역이 나눠져 있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래도 실제 모터 설계할 때는 이렇게 블럭은 그리지 않죠. 근데 손 갖다 그려서 해본다면은
각각의 함수들이 매우 블록화가 잘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변수들을 쭉 연결해서 하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가서 이제 수업 배우고 봤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QMS로 되어 있고요. 물론 C2000용이고 FPU용으로 짜면 더 빠르긴 한데 문제는 어느 MCU든 FPU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써야 되다 보니까 오케이. 이게 QMS로 해서 정수형에서도 돌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매 모터 제어 알고리즘은 스텝이 6개 혹은 그 이상 나눠져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체크부터 페루프 제어까지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요. 나중에 아마 프로그램 그 모터 라이브러리 쓰게 되면 한번 또 따로 연락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랬고 런턴이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죠. 타임 투 마켓 중요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개발할 때는 공통된 플랫폼을 주니까 큰 문제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싱크웍스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디지털 모터 컨트롤 라이브러리가 옛날에는 그 C 언어 레벨에서 공개된 그 어떤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신으로 넘어오면서 걔네가 컨트롤 슈트라든가 모터웨어라든가 이런 툴 혹은 아예 하드웨어에다가 모터를 제어하는 함수를 밀어붙인 거죠. 안에다 심은 거예요. 부트롬처럼 그런 식으로 해버려서 실제 라이브러리 내용은 같은데 이 소스 자체를 볼 수 있는 건 이게 예전 디지털 모터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어차피 기능은 같으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얘로 공부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이게 익숙해지면 밑에 컨트롤 슈트나 모터웨어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쓰는 게 좋다. 하고 모터웨어도 제가 설치해 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알았는데 이게 모터 제어랑 관련된 어떤 이그젬플들을 컴퓨터에 설치를 해줘요. 근데 이게 그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지 않고요, 저걸로 API라는 어떤 형태로 배포가 되나봐요. 소스를 바로 보기 어렵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C에다가 TI 깔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라이브러리 폴더 위치라요. 그래서 디지털 라이브러리 TI 독스가 어딨지? 컨트롤 슈트 TI 독스가 없는데? TI 독스가 어딨을까? TI 독스? TI 독스가 어딨냐? 이거 라이브러리를 설치 안 해서 없을 수도 있겠네. 여하튼간에 이게 오래된 버전, 그래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최신 자료인데 구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쓰면 함수의 구조나 매뉴얼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주변 소프트웨어나 모터 종류별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가지수도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TI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그 모터 조건들이 있고 맨 밑에 DC도 있습니다. 현재 싱크웍스 모터 솔루션에 나와 있는 코드는 이 DC 모터 라이브러리를 쓴 건 아니래요. 뭐 설명 들어서 이제 알았지만은 이 코드가 C언어로 되어 있으면 그냥 차만 밀고 가는, 그냥 라이브러리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용어 중에 FOC는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 그래서 FOC.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버터 분야에서 쓰는 벡터 컨트롤이랑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서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센서가 그냥 일반 아무 조건 없거나 그냥 보통 인크리멘탈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인크리멘탈을 가장 기본으로 한대요. 근데 그러다가 절대 위치값을 알아야 되는 센서라면 이제 모토 제어 앱솔루트 엔코더, 정확하게는 앱솔루트 시리얼 엔코더. 그러니까 앱솔루트 엔코더인데 배터리 같은 게 들어있어서 자기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거죠. 이게 근데 축이 많으면 병렬 신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앱솔루트 엔코더인데 시리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튼간에 뭐 그런 엔코더를 이용해서 이런 모터들을 제어한다. 개발 절차는 이와 같대요. 스텝 1 블록도 작성, 스텝 2 라이브러리 뭐 쓰는지 검색, 스텝 3 프로젝트 완성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얘기였는데, 요새 모터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BLDC라고 해도 역기전력이 사다리 꼴이 아니라 사인파처럼 나오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물론 데이터 시트가 있어야겠죠. 사실 데이터 시트 없으면 그거 증명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그라운드 대비 상출력 전압을 찍던가. 예, 여튼 뭐 그런 얘기 좀 있었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갑자기 목이 너무 잠기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